자, 그러면은 36쪽까지 숙제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43번이요? 자, 243번은 뭐죠, 이거?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A, B의 A-B, B, C의 B-C, C의 C-A. 자, 얘는 지금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AB의 A-B 그 다음에 플러스 BC의 B-. 지금 여기가 인수분해 파트니까 이거 아마 다 아는 내용일 텐데 C-A. 자, 이게 분자잖아. 그치? 분모 안 쓰고 분자만 일단 쓸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B 되고 AB 제곱 B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 마이너스 뭐고 CA 제곱. 자, 이거 여기 그냥 보이는 대로 전개를 해서 원래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파트를 하고 있다. 자, 인수분해에서 이런 형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자, 지금 보세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항의 개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개수도 섞여 있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내림차순. 뭘 기준으로? 네? 아니야. 기준이 하나 있어요. 반대.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차수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앞에 거 A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A 제곱항, 그 다음에 A의 1차항, 그 다음에 A가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붙은 거 어딨노? 이놈이랑 요놈 있네요. 그죠? 그래서 A제곱을 뭐 앞으로 묶어도 되고 뒤로 묶게요. 우리가 개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됐지? 그 다음에 A만 있는 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맞죠? 그러면 B-C가 있으니까 왠지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B제곱 빼기 C제곱에 A 이렇게 하면 조금 예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A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임마 엄마 그치? 얘도 BC를 묶어볼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보니 뭔가 쓱 모양이 보이지 않아? B-C가 모든 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쌤 여기는 없는데요. 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게 뭐예요? 합작공식이죠.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바뀌니까 얘를 바꾸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B 마이너스 C가 있어요. B 마이너스 C가 공통이니까 자, 인수분해 제일 처음 뭐다? 공통을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 가장 기초잖아. 그치? B 마이너스 C를 묶어내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또 인수분해가 뒷부분이 또 되지. 뭘로 돼요? B, C에 둘 다 마이너스 잡으면 되죠. 그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맞죠? 응.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됩니다? B 마이너스 C 있고
A-B 있고 그 다음에 A-C인데 자 우리가 보통 순서 A, B, B, C, C, A 가잖아. 예쁘게 맞춰주려면 얘 C로 잡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빼내서 A-B, B-C, C-A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분자 정리한 겁니다.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니? A-B, B-C, C-A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약분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1이겠다. 괜찮니?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질문할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37쪽 한번 보십시다. 37쪽. 자, 우리가 37쪽 6번 유형을 한번 보시면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기억납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기억나요? 자, 나머지 정리는 뭐다? 나머지 정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없나? 나머지 정리 배웠다며. 근데 모르겠어요. 얘기하기 힘듭니까? 자. 누가 한번 물어볼까? 은성아. 자, 나머지 정리를 간단하게, 어렵게 말고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머지 정리 어떻게 얘기할 수? 나머지 정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맞아요. 아,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 자, 그러면 도현아,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자.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나머지 정리하는 거 맞아요. 그래. 나머지를 없애면 안 되죠. 정리라고 해가지고, 얘 정리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지? 자, 봅시다. 우리가 항등식 성질 배우죠. 항등식. 자, 항등식, 우리 복습합시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 칠 부분이잖아. 그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다항식 fx를 x-a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몫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 이걸 서로 곱하면 뭐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R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나머지 정리 공식 식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죠? 야가 뭐고? 야가 몫이고 나누는 수고 얘가 나머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머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내겠다는 목적에 의한 계산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를 쉽게 찾으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나누는 수를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드는 x값 얘를 대입을 해요.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식 전체에다가 x 자리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좌변이 fa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는 a 빼기 a q a 뭐 의미도 없다만 아무튼 이렇게 적을게요. a 빼기 a가 얘가 0이잖아. 이게 0인데 0에다가 뭔가를 곱해봐야는 어차피 이만큼이 전부 다 0 돼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뭐다? FA가 R이 돼버립니다. 몫을 구할 필요가 없어. 얘는 어차피 0 될 녀석이니까 내가 이거 알 필요가 있나? 없잖아.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0 될 녀석이니까 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낭위를 하지 않고 몫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정리. 자, 그래서 뭐다?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식에 대입했을 때 나온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된다고요. 요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뭔데요? 우리 나누기 배웠을 때 뭐지? 검산 공식입니다. 검산. 맞잖아요. 이게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나머지. 목과 나누는 수를 곱한 뒤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나눠지는 수, 원래 수가 나온다. 이 검산 공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이제 누가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겠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우리 쌤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쌤 보고 얘기할게요. 민서가. 감지 말고. 알겠지? 눈 뜹시다. 집중해요. 눈 따가워서? 왜 그럴까? 잠이 와서? 아니면 공기가 건조해서? 그래. 아까 히터 틀었는 거 그거 핑계를 한번 대보자. 자, 암튼 그러면 자, 인수 정리는 뭐고? 여기에서 얘가 사라진 게 인수 정리입니다. 맞죠? 똑같아요. 얘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눗수를 0으로 만들면 0으로 만드는 a 값을 x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결과물이 0 된다. 어차피 날라오고 남은 거 없다. 0이단 말이야. 그래서 FA가 0이 되는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왜? 3차식, 4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면 됩니다. 2x 세제곱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를 인수분해 하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0 나오는 값을 그냥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은 상수항의 약수들을 작은 수부터 뿔마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뿔마 1, 뿔마 2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1 집어넣으면 0 됩니까?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음수가 너무 많아지지,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0 딱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됐으니까 마이너스 1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개수 그대로 따오면 되지. 3차, 2차, 1차, 상수 됐죠? 자, 첫 번째 녀석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 얼마?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2 0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요. 넣어서 0 되는 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0이 안 나오잖아. 그치?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알면서도 실수를 해요. 왜? 그냥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써버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 반대로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얘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됩니까? 1, 2, 2,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 아, 이게 방정식이 아니구나. 0 쓰면 안 되지. 인수분해. 끝났잖아요. 됐죠? 그래서 A, B, C 뭐 들어가야 될지 다 확인되죠? A하고 C하고 쌤 1이 들어가야 돼요. 뭐 2가 들어가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해버릴 거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이 아무 때나 집어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1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4, 1, 1이니까 6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45번하고 46번 뭐 이런 문제들은 보면 45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거저할 수 있는 문제잖아. 우리가
조립제법만 할 수 있으면 틀리기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반지름 길이, 높이, 원기둥의 부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얘를 너무 친절하네? 원기둥의 부피를 직접 구해줬네요. 이거 안 해도 구할 수 있잖아.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니?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모든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니 얘는 원이니까 특이하게 뭐고? 파이 r 제곱, 밑넓이 구하는 게 파이 r 제곱 들어간다는 거만 차이가 있고 거기에다가 높이만 한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 부피, 그럼 뿔 부피 혹시 기억나나요? 뿔 부피 어떻게 해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이거 까먹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쨌든 반지름하고 높이라는 것이 뭐고 곱해져서 부피를 만들어낼 거니 그러면 부피를 인수분해를 하면 그 요소에 뭐가 들어있니? 반지름하고 높이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죠? 반지름은 당연히 뭐고 제곱의 형태로 두 번 들어가겠지. 그치? 왜?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 원기둥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높이에다 파이 붙인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번도 너무 쉽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 인수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8번 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다 싶은 게 뭐 있나요? 이번 유형에서 49번하고 50번 중에 뭐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아 이거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49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49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찌됐든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너무 쉽다. 왜냐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인수라는 소리는 x 플러스 1 또 x 플러스 1 두 번 나눠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또 한 번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0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두 번 나와버리잖아요. 졸업제 두 번은 끝나는데. 자, 3차 함계수 1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계수 A고요. 그 다음에 1차 함계수 B고 다음에 상수가 2인 상황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지? 맞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A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얘기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지? 얘가 0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야하고 야하고 더해서 0 된다. 요거가 얼마?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AB의 단광이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도 0이 나와야 되니 1 마이너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2 그러면 2 마이너스 A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죠. 맞지? 얘도 얼마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수월하게 찾아내겠지, 그지? 끝입니다. 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 방정식까지 쌤이 굳이 안 풀어줘도 되지, 그지? 요건 다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유형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이렇게 유형 문제를 했잖아. 그러면 수업 중에 혹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그러면은 쭉 계속 쌤이 이제 유형해주고 그 진도 나간 만큼 안 풀은 문제 숙제를 해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38쪽 갑시다. 7번 유형 봐봐요.
7번 유형 봅시다. 자, 조건이 주어진 다항식이 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 다항식을 대입한 후 인수분해한다. 네. 다항식을 먼저 인수분해한 후 조건을 대입한다. 뭐, 자,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 자, 대표 유형 251번 한번 봅시다. 3x 더하기 y 더하기 4가 0일 때 16-9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y제곱 이 녀석과 같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x, 야, 3x, 그 다음에 y. 왠지 3x하고 y가 어떻게든 좀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닌가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보통, 어, 이런 형태로 나올 때 뒤에 거를 잘 보면 9x제곱, 6x, y제곱 얘를 보면 얘가 완전 제곱으로 묶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살포시 들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쓱 보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익숙하고 될 것 같은 느낌의 녀석을 먼저 한번 손을 대 보시면 됩니다.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자, 마이너스 묶어내서 얼마? 9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y 플러스 y제곱으로 본다면 자 3x 제곱의 형태지 그 다음에 y의 제곱의 형태잖아 그치? 그러면 3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16이라는 녀석이 4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 합차공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차공식의 결과물은 뭐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4 플러스 3x 마이너스 y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로 들어가겠지 이제 맞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문제에서 받은 녀석 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비스무리하잖아. 비스무리하잖아. 얘를 이항해가지고 내가 뽑아내면 되겠죠. 얼마로 하면 되겠노? 뭐를 고칠까요? 4 플러스 3x를 얼마? 4 플러스 3x를 마이너스 y로 봐버립니다. 그럼 얘가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인 거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y로 정리가 되겠죠. 앞에 거는.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뭐 볼 수 있습니까? 뭐 있어요? y 플러스 4를 기준 잡으면 되겠지. y 플러스 4를 기준 잡으면 얘 빼고 얘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x. 그럼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 3x가 되니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x지.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 12xy가 되겠네요. 답이 4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유형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한 문제씩만 풀게요. 그래서 유형 문제 개수가 좀 많은 거는 뭐 한 2개 정도 보고 서너 개 정도 되는 거는 한 개 보고 한 5개 이상 넘어가는 거는 2개 정도 뭐 이렇게 같이 보십시다. 자, 일단 8번 유형 한번 볼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값 구하기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한 후 대입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네 마찬가지죠. 인수분해가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최대한 한 뒤에 그 녀석들을 그냥 쏙쏙쏙쏙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니, 뒤에 거를 한번 보니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있나요? A제곱하고 B제곱을 묶어낼 수 있는 형태이지 않나요? 그냥 인수분해 뭐 따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부터 먼저 묶어내 봅시다. A제곱을 묶어내면 자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B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B.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얘하고 얘에서 A제곱을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A-B가 되죠. 그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A-B 만들어내게 마이너스 B제곱을 묶을게요. 그러면은 A-B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얘랑 얘랑 A-B, A-B 공통이니까 얘 마찬가지로 묶어내면 남은 게 얘가 되고 합차 공식이니 A 플러스 B에 A-B 여기서 나온 거랑 원래 있던 거랑 해서 두 개가 되겠네. 그지?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 지금 근데 이래 가지고 될 거는 아니네. 여기서 변형식 써야 되겠네요. A 플러스 B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A 플러스 B를 따로 구해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책에는 이거를 요 상황에서 곱셈 변형식 해서 얘의 값 구하고 얘랑 서로 곱해놨는데 이 상황에서도 못할 건 아니죠. 못할 건 아니죠.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노?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제곱은 A-B의 전체 제곱 어떻게 하면 되노? 여기서? 플러스 네? 그렇지. 4AB 하면 되잖아. 그러면 A-B 알고 AB 아니까 집어넣으면 얘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B니까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죠? 맞지?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수학을 푸는데 최적화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들 혹은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다양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풀이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좀 더 친숙한 방법이 존재를 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쉽게 접근하고 실수하지 않는 내가 익숙한 방법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뭐 풀이 방법대로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대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쌤이 혹은 이제 책에서 최적화된 방법들을 제시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쌤도 사람인지라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보면 쌤이 볼 때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쌤이 책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 좋다. 졸면 서로 막 깨워가면서 그렇게 하자. 친구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우리 같이 살아야 돼. 그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잘하고 있어요. 내 혼자는 내가 내가 조니까 내 다리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지? 맞지? 졸고 있으면서 언제 때릴 거야? 옆에서 톡톡톡 좀 쳐주고, 졸면 깨워주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8번 유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유형 봅시다. 수의 계산이 복잡한 경우. 자, 이거는 수가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에 맞게 문자로 치환해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슥 보면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보면 느낌이 와요. 99하고 101의 관계는 뭐예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999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9998. x가 100으로 봤으니까 100의 제곱에서 2가 빠진 수고요. 그 다음에 만은요. 만은 당연히 x 제곱일 거 아닙니까? 그죠?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치환해서 푸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한번 해봅시다. (99의) 세제곱 곱하기 101의 세제곱 9998 더하기 1. 그러면 우리가 x를 100으로 보십시다. 그럼 99는 x 빼기 1. x 더하기 1의 세제곱.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빼기 2에 x제곱 2 곱해지고 관련을 안 쳤어도 됐겠다. 그지? 자,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세제곱 똑같을 때는 전체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x-1 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그냥 전개를 합시다. x의 4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1 됐나요?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상황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뭔데요? 보기 2차식이지, 그지? x제곱이 다른 문자 a로 치환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근데 익숙해지면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똑같은 게 얘는 2개, 얘는 3개야. 그럼 어떻게 해? 약분하고 1개 남기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x제곱이 얼마입니까? 만이잖아. 거기서 1 뺐으니까 9999단 말이야. 이거 직접 계산하면 한참 계산했어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치환해서 하니까 결과가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런 문제 풀리면 뭐 있겠노, 살면서. 그죠? 보통 또 항상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물어본다. 쌤, 살면서 이거 수학 풀 일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다? 응? 뭐라고? 돈, 너무 바로 간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잖아.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니, 대학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똑똑한 놈인지 알아야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잖아. 그지? 뭐 하위권 대학들이야. 오기만 해도 땡큐죠. 요즘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기만 해도 땡큐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기 학교들은 그래도 다들 가려고 경쟁력이 높잖아. 그러면 당연히 인기 있는 학교가 왜 인기 있을까? 그 학교에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교 출신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뭐다? 똑똑한 애들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살면서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쌤 생각에는 평생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쓸 일이? 몰라, 나중에 니들도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빠 이거 모르겠어. 엄마 이거 풀어줘. 라고 한다면 뭐 그때 가야 뭐 한번 쓸까 말까. 그거 말고는 먹고 사는데 이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녀석이에요. 나 이만큼 잘났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스스로를 상품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공부라는 게. 나 이만큼 매력 있는 녀석이니까 나 데리고 가세요. 좋은 대학에서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좋은 직장에서 나 데리고 가서 비싼 값 주고 좀 써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너희들을 뭐 상품이라고 표현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뭐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은 더 좋은 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잘 되도록 꾸려 나가는 게 회사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그러면 걔들이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와, 얘가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똑똑하고 하니까 우리 회사 데리고 가면 어, 우리 회사가 도움이 되겠구나. 돈 잘 벌겠구나. 그러니까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야, 너 대학 이상한 데 나왔어. 학교 성적 보니까 막 불대리 뭐 CD 막 F 막 이렇게 있어. 뭐 우리 학교 우리 회사 데리고 가면 이거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치? 누구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같은 값이면, 맞잖아.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애 데리고 가서 우리 회사에서 데리고 가야지. 얘는 공부는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착한 애일 거야.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사전에 정보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면 아 얘가 공부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혹은 뭐 집에 좀 우환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굉장히 머리는 똑똑한 학생이지만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었어서 아쉽게도 성적이 이렇지 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모르잖아. 생판 모르는 남들이 모인 상황인데 그지? 맞지? 그리고 아내가 이래 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면 누가 믿을 거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연말이 있어요. 누가 믿을 거냐고. 못 믿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쌤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공부하지 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그거야. 쌤 이거 살면서 이런 거 써요? 쓸 일 있어요? 어디서 써요? 쓸 일은 없어. 그럼 왜 해요? 이런단 말이야. 맨날 몇십 년 동안 무한 반복입니다. 항상 그런 애들 있어요. 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합니다. 쌤. 그러면 지만 손해지. 그지? 자, 10번 유형은 뭔데 이거? 뭐 유형업이라고 돼 있나? 어려운 문제라는 소리야? 예. 활용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활용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많은 얘기긴 한데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요 세 개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이 뭐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세 가지밖에 없잖아. 1, 2, 3번. 맞지? 특이한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변의 길이를 ABC로 표현하고 자, 뭐라고 되어 있지? A 세제곱 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미안 그 다음에 빼기 BC의 제곱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요?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뭐를 기준으로? 또 봐. 아까 얘기했잖아. 차수가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차수,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C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C의 2차, C의 1차, 그 다음에 C가 없는 상수들 묶어가지고 가보십시다. 자, C제곱 사용된 거 뭐 있니? 얘 있네. 얘도 있네요. 그러면 뭐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잡을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C 있는 거 있나요? 1차. C 1차 있나요? 없죠?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뒤에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통 보면
뒤에 남은 것들 중에서도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를 보통 많이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정리를 일반적으로 보통 해요. 자, 그래서 여기 A제곱 묶고, B제곱 묶으면 둘 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다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모양 딱 보이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얘를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앞으로 나가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A제곱, B제곱. 자, 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인수, 두 인수의 곱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누가 0 돼야 됩니까? 뒤에 거 0 돼. 얘가 0 되면 안 됩니까? 왜요? 네, 맞아요. 세 변의 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이 단위에 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하니 얘를 0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피타고라스가 성립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와버립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찬찬히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 이식만 뜩 보고 와 이거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쓱 하다 보면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야. 모순되는 상황은 내가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것도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고. 우리 숙제로 한다며요. 안 푼 문제는. 지금 한번 풀어보고 싶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한 문제 정도는 뭐 풀어봐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까지는 그래 했다 하니, 뭐 오늘도 그렇게 갑시다. 그래도 뭐 한 번씩, 한 문제씩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냐면, 열심히 설명만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뭐 중간중간에 한번 니들 조금 집중하는데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 때는 한 문제 정도씩은 풀고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지? 그렇게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숙제를 해왔죠. 그죠? 요거는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우리가 앞에서 다 해왔던 총 정리인 것 때문에 굳이 개념 설명까지 해가면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채점한 뒤에 해결 안 되는 거 이런 거 쌤하고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시간이 조금 남는데 15분 좀 애매한데. 보자. 니들 시험이 잠깐만 봅시다. 요거 목차를 한번 볼게요. 공통수학으로 개정된 게 올해가 첫 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이 뭐 살짝 바뀐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행렬이 추가된 거 말고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행렬도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행렬까지 선행 한번 해봤습니까? 공통수학 1 마무리를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봤어요? 조합까지? 조합까지면 거의 다 했네. 행렬요 1시간만 공부하면 됩니다. 진짜 쉬워요. 행렬 원래 옛날에 교육과정에 있다가 얘가 한참 동안 빠져있다가 다시 이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기본 내용만 들어왔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 개념만 하시면 돼서 내가 줄만 잘 찾아보면 됩니다. 행렬이 결국은 가로줄, 세로줄 의미거든요. 행렬. 뭐 엑셀 같은 거 사용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행렬 나오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를 그냥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하면 한 타임, 길어도 한 타임이면 두 타임, 진짜 길게 잡아도 두 타임, 아니면 한 타임에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험 범위는 보통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가면 부등식 정도까지.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보통 시험 범위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 쌤이 쭉 해보니까. 근데 이제 칠곡 쪽에 쌤이 그래도 약간 공백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침산동 쪽에는 보면 보통 2차 함수의 앞뒤 정도에서 끊어지더라. 그래서 2차 함수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나간 학교는 방정식 끝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던데 여기는 뭐 조금만 분위기 봅시다. 아직 시험 범위 발표는 안 됐죠. 다 났어요? 어디까지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까? 범위?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끊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뭐 그 정도의 차이, 혹은 극단적으로 짧을 때는 2차 함수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2차 함수 들어간다 하니 여러 가지 방정식 말고는 전부 다 공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우리가 개념 공부 같이 나가면서 2차 함수까지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는 학교들만 요거 개념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해서 쌤이 뭐 추가 문제를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기출 문제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공수는 딱히 어려운 거 없잖아. 중3 과정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3 과정이 거의 다 녹아 있잖아요. 그지? 다른 거 뭐 있어요? 복소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함수에서 최대 최소 들어가는 거. 그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란 나머지 정리 개념 추가된 거. 근데 나머지 정리 개념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지? 조금만 신경 쓰면 중3 과정에서 살짝 양념친 정도기 때문에 내가 조금 준비하면 점수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만 우리가 차이가 좀 있다. 그것만 보면 되겠네. 여러 가지 방정식 해봐야 뭐 그거잖아. 고차 방정식 아이가? 맞지? 3, 4차 방정식이잖아. 3, 4차 방정식도 문제가 빤하거든요. 3, 4차 방정식도 문제가 빤합니다. 뻔해요. 나올 만한 게 빤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긴장 안 해도 되고요. 자, 쌤이 이제 이름은 내가 얼굴하고는 매치를 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빨리 내가 학교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시킬 테니까 학교별 특성들이 조금씩 있잖아, 그치? 모남고, 구암고, 함지고, 매천고, 항남고 뭐 특성이 쌤이 칠곡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구암이 좀 빡시였고, 구암이 그때 당시에는 탑이었고, 구암이야? 구암이 그때 당시에는 탑이었고, 옛날에는 우남이 제일 빡셨습니다. 옛날에 우남, 구암, 함지, 항남, 매천 뭐 이런 순서였어요. 근데 쌤이 이제 10년 정도 칠곡에 있었다 그랬잖아. 한 중반 정도 할 때부터 구암이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우남하고 구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쌤이 여기 와서 물어보니 다시 우남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남이 가장 인근에서는 칠곡 지역에서는 조금 난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암, 그 다음에 함지, 그 다음에 항남과 매천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냐 어렵냐가 누구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위권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문제가 쉬우니까 실력이 좀 있는 학생도 실력 좀 없는 학생도 비슷한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중위권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되게 삐끗하면 와씨 원래는 한 2등급 나올 이런 학생이 뭐 4등급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몰려 있으니까 삐끗하면 후루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쌓이는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막 급격하게 후두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층이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문제가 쉬우면요.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득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실수는 할 수 있잖아. 마킹 실수할 수 있잖아. 2번인데 3번을 잘못 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밑에 있던 애들이 내 위로 올라가 버려. 맞잖아. 원래 뭐 한 문제 정도 차이 나는 애가 있다 칩시다. 얘는 마킹 실수해서 한 개 틀려버렸어. 얘는 찍었는데 재수로 맞아버렸어. 그러면 얘가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차피 밑에 내보다 못한 애들은 이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그럼 내가 한 칸 내려도 얘가 올라와 봐야 얘가 이거 순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쉬우면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특성을 잘 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도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보면요. 학교 어디라 그랬지? 함지? 함지는 뭐 제일 무난합니다. 쏘쏘해요. 그렇게 막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 완전 놀자판도 아니고 함지는 쌤이 과거의 경험으로는 약간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투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겠다는 학생은 뭐 너 알아서 놀아라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 과거에는.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가 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암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구암이 그래도 운암보다는 지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그 폼이 있기 때문에 구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학교에도 문제도 좀 괜찮은 문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암도 좀 하셔야 되고 어디? 항남? 그래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지 뭐 쏘쏘라고 했고 우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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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훈 좀 해야 되겠다. 시험 대비 특훈을 좀 하셔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쌤이 우리가 이제 쌤 근무가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근무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니들하고 보강 계획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 나도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 보강은 우리 다음 주쯤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학원 자체에서 뭐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보강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부는 따로 지금 전달받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니들하고 쌤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뭐 주말에 하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 고등 선생님들은 수요일 날이 휴무거든요.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이 다 된다면 수요일 날 모여서 좀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일요일 날 하던지. 그래서 서로 시간 다 같이 맞춰서. 보강은 사실 개인 스케줄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쌤도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쌤 시간하고 니들하고 최대한으로 공통되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저히 나는 안 돼요. 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쌤이 해주기는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똑같이 수학여대고 학원 다니는데 야는 보강 한번 해줬는데 나는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니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불만이 생길 거단 말이야. 결국은 결제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지? 고객님의 만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나는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쌤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보강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강은 웬만하면 뭐 한 2,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뭐 요일 상관없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학원 분위기는 어쩐지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수요일날 시험 친다. 그럼 화요일날 올 수 있으면은 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가 스케줄이 개인 스케줄이 아니라는 거지. 단체 수업이 진행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쌤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를 이제 시간표를 털어가지고 이 학교의 시험이 언제니 수요일이니 화요일 날은 이 학교 학생들을 보강해주고 수요일은 목요일 날 시험 치는 학교들 뭐 보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그건 그때 그런 식으로 보강치고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됐지? 그래서 복소수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진도 나가기는 좀 그렇고 요거 전체 내용 정리된 44쪽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가 복소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체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수체계 정수 있죠, 그죠? 정수 간단한 거 양의 정수 요걸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0을 자연수에 포함시키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안 됩니다. 0은 그냥 정수의 종류 중에 별개입니다. 양수, 자연수, 0, 음배정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 아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것들. 당연히 소수도 포함입니다. 소수가 분수로 표현되는 녀석이니까. 분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리수로 구분되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 유리수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순환소수. 얘는 왜? 순환소수 분수 표현 배웠잖아. 그치?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무한소수라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실수 다음 개념으로 이제 고등부 와서 확장되는 게 뭐죠? 허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3은 복소수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이유는 뭐다? 그 최고 가장 큰 개념이 이거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복소수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뭐 a 플러스 bi의 형태 그래서 뭐 3 플러스 2i 쌤 얘가 복소수잖아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얘도 순허수도 실수도 둘 다 복소수. 당연히 섞여 있어도 복소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복소수, 허수라는 거는 루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허수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우리가 i라고 표현하고 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을 조건은 뭐다?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우리가 복소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는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 a 플러스 bi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 자, 그 다음에 복소수 사시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은 뺄셈 둘 다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그냥 전개하시면 되고 다 하나씩 전개를 해주시면 되고 나눗셈은 분수 표현된 거를 뭐다? 실수화 시켜주면 되죠. 분모 실수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켤레 복소수 성질 있는데 자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하거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켤레수 자체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기 때문에 두 개 더해버리면 허수부끼리 서로 자포가 없어집니다. 실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간에 게 사라지고 i 제곱의 형태가 살아남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실수만 남게 돼요. 자, 그렇고 i의 거듭 제곱꼴 다들 알죠? 얘는 4개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죠.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다시 i 5제곱이 i로 돌아가죠. 왜? i 4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순환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진도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틀리기도 하고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요거 하고 이거를 분수를 하나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가 요거인데 요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요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때는 언제죠? 언제 이렇게 되죠? 네, A, B가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요. 분모만 음수일 때입니다. A는 요럴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언제 튀어나오느냐?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만 음수일 때. 책에 따라서 요걸 0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 0은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포함시키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는 그러면 41쪽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RPM 됐죠? 네. 일단 풍산자는 숙제를 지난 숙제 어디까지 했어요? 34쪽까지. 자, 34쪽까지 인수분해. 오늘 인수분해 다 했잖아. 그치? 복소수 앞까지 다 했는데. 인수분해, 저기 풍산자는 보통 몇 장 정도 숙제를 냈어요? 2장 정도? 양심에 털난 건 아니겠지? 아, 그래? RPM 몇 장? 3장 정도? 그렇게 적게 냈다고? 그렇게 적게 냈다고? 오늘 한 게 41쪽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36쪽에 41쪽 그리고 한 2장 반, 3장 뭐 이 정도? 그럼 크게 다르진 않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까지 하고 풍산자를 34쪽까지 숙제 냈었죠? 그러면은 35쪽, 38쪽까지 할까요? 그러면 왠지 남겨두기 찝찝하긴 한데 38쪽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면 되지, 그지?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우리 다음 수업 월요일 맞지? 그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왜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쌤이 니들 요거 추가해가지고 링크 보내줄게요.